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콘텐츠 기획제작학과와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성태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2020년 온택트 전남문화예술교육 페스타에서 저는 미디어의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들을 처음 받았을 때 과연 이 문화예술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분들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 또 그분들이 불편하고 그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들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또 여러분이 제가 드렸던 이야기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결집체가 돼서 전남문화예술이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02년도에 임용이 돼서 왔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이버대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이버대학에 대한 관점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오면서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사이버대학은 이제 좀 살만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가상현실을 공부를 하면서 가상현실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 가상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연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시 문화 콘텐츠 쪽에 대한 인문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기술을 어떻게 융합을 해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는 그런 감성 콘텐츠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주로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2018년부터 2020년도에는 엘살바도르라는 중남미 국가가 있는데요. 그 중남미 국가의 대학 교수님과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7개의 교과목을 만들어서 KOCW라는 사이트에 곧 오픈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K무게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K무게는 인공지능 윤리라는 교과목으로 만들어져서 인공지능 안에서 윤리가 왜 필요하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 쉽게 만들기라는 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온라인 콘텐츠를 좀 쉽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서 저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였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 아니고 또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나 또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노멀 또는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은 무엇을 중점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문화예술을 그대로만 전수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은 젊은 시대나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 미디어 도구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미디어 도구를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이것들은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고 그 다음에 완벽한 형태의 컨텐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훨씬 더 저보다 많은 경험이 있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주 미력 하나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재단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뉴노멀 시대와 그리고 언택트와 온택트로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과 디지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노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뉴노멀과 문화예술을 하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신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뉴노멀과 그 다음에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일까요? 어떤 새로운 형태의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형태의 이런 과정, 여러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심사를 무엇으로 받았냐면 줌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표준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매우 위축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미 마스크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운동하고 축구하고 뛰어놀기도 하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뉴노멀이 지금의 이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표준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와 그리고 세계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곳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지 않은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는 일주일 앞으로 미래 한 달, 1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불확실성에 관련된 표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과연 문화예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화예술의 생태계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지속하고 생존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문화예술은 더더욱이 힘듭니다. 여러분 문화예술 공연 다 없어졌죠. 그리고 면대면 교육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화예술은 결국은 우리의 삶,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켜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틀이나 관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어차피 왔으니까. 어차피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기존의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형태에 맞춰서 무엇인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 모색, 무엇을 통해서 모색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짊어져야 할 숙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는 100세 시대에 산다고 하면 이미 50 중반을 가고 있는 그런 나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살, 3살짜리 아이들은 앞으로 8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언젠가 종신이 된다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삶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겠죠. 자, 그래서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향유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전달해 줄 그런 노력이나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뉴노멀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르네상스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자크 아탈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새로운 예술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랜선 공연,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뭔가 공연을 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전엔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어때요? 온라인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촬영된 것들을 먼저 보죠. 우리가 TV라든가 또는 매스컴이라든가 또는 공연문화예술단체에서 무엇인가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무엇을 합니까?
디지털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몇몇 사람만 어디에 현장에 있고 나머지 사람은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죠. 자,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공연을 하나 보았는데 똑같은 노래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공연을 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느낄 수 있는 것, 이 여러 명의 사람이 동일한 노래를, 동일한 가사를 똑같이 하고 있구나. 이 노력, 그다음 이런 방법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술의 다양한 형태를 습득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뭐냐면 미래에는 모두가 예술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포럼의 기조 연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예술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 예술가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사람들의 성향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술의 등급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예술을 할 수 있는 퍼포먼스의 역할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역량, 이건 다르겠죠. 역량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예술은 우리 사람들의 몸에서 일반적으로 품어져 나오는 것이다. 자, 그것을 제대로 배웠던 사람 또는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가들의, 또는 문화예술을 하는, 산업을 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과거의 르네상스는 우리가 흑사병의 창궐로 인해서 결국 교회의 권위와 봉건 귀족 사회가 몰락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의 전통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져가면서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이다? 문화예술이라는 겁니다. 르네상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시대, 결국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기술 얘기하고 백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다 얘기하지만 무엇입니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럼 사람이 살아남다 보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 사람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이해,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도 합니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일까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지 않는 그 로봇, 그 어떤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된다? 윤리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위한 것, 인간을 위한 기술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결국 무엇이냐면 문화예술은 인간을 위한 행위, 인간을 위한 퍼포먼스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다시 문화예술은 돌아와야 하고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르네상스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의 새로운 신르네상스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문화예술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만들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예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맞는, 미래에 변하는 이런 형태의 시대를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곧 끝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아직도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인류의 사회 문화에 대한 진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그다음에 호모 루덴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유의가 있는 사람, 유머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을 얻는 인간, 이렇게까지 있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호모 루덴스는 뭐예요? 결국 집 안에 있는 거죠. 집 안에서 내가 재미를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후모르, 그다음에 아카데우스쿠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살면서 이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지혜도 얻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지식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디지털 안에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연결되는 초인류 시대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는 그런 형태의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여러분들은 더더욱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예술은 도제식으로 내가 강압식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경적인 측면이나 그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 사람의 환경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나 그다음에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다음에 상호 교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묶여져야만 정말로 제대로 된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변화를 해도 결국 인간의 가장 품격 있는 정신 활동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공연을 보고 좋은 예술을 감상하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좋은 행위를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결국 그것이 뭐냐면 문화예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창조적인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장인이시고 그러면 그 장인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양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문화예술의 교육은 이제 한 개인을 떠나서 사회적 가치의 기여자로서 결국 무엇이냐면 창의적인 영감과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프로야구를 보러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갔겠죠. 하지만 프로야구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프로야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운동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있는 선수들의 모습들,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내가 3D 형태로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차원 모습으로 전부 다 보여주게 되죠. 얘네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 보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콘텐츠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상물들은 어떻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들이 다 믹싱이 되어야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 결국 콘텐츠는 뭘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어떻게 디지털화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콘텐츠, 우리 일상의 콘텐츠. 이것들이 결국 무엇이냐면 문화예술의 교육에서도 접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와 온택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과도기로서의 온택트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택트 시대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우리가 언택트는 부정, 자, 노 이거에 대한 개념이죠. 아니야, 그거 못해 이런 개념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문화예술을 교육을 할 때 만약에 제가 몇 년 전에 전남문화재단에서 하는 토요꿈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서 구경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평가 제안도 해주고 또는 이 참여 기관하고 제가 미팅도 하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인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반응은? 사람들은 멈칫해지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문화예술 교육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케이, 이야기해봐. 그걸 들어보고, 자, 들어보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언이라는 것은 반대에 대한 개념인데, 자, 우리는 이 반대의 개념, 그래서 접속을 하지 못해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면 이 언택트라는 것은 비대면으로 무엇을 하는 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다는 거죠. 자, 결국 무엇이냐면 같은 동영상을 봤지만 같은 시간이라든가 또는 같은 공간에서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나 혼자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더라도 그 안에서는 우린 무엇이 나오냐면 소통의 부재라든가 결국은 다양하게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만 끝이 났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에 해당이 됩니다. 나는 문화예술을 어떻게 많이 보았어? 뭘로? 유튜브로 많이 보았어. 유튜브로 많이 보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컨텐츠 행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입맛에 맞게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듣다가 그냥 다 넘어가죠. 왜? 내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문화예술은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역사나 철학이나 배경이나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야지만 문화예술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비대면에 보여지는 컨텐츠들은 어떻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있습니다. 언컨택트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2020년 4월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분의 그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서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1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외부 특강을 나가면서 자기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어떻게 됐다? 막혀버렸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 앞으로는 미래는 이런 시대가 올 거야. 그렇게 짤막짤막한 것들을 책으로 쓰다 보니까 2024년도 4월에 언컨택트라는 책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을 제가 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거 아니야? 왜 나는 못했을까? 라는 고민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분은 김명섭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빠르게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을 했겠죠. 그것이 굉장히 컨텐츠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컨택트 하면 문화예술에서는 어떤 가지들이 나올까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화면에 보여지는 그 많은 가지들은 일반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런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 문화예술은 더더욱이 많은 것들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하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문화예술 삶에서 산업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이제 온라인 시대에 이런 시대에 문화예술 교육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온택트는 무엇인가? 결국은 연결을 한다는 거죠. 언컨택트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들을 어떻게 두 개로 연결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갔냐면 소통이 있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는 SNS를 통해서 어떻다 사회관계망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의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온택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유대감을 형성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언택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온택트를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온택트에서 해당되는 그런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아티스트와 함께 영상이라든가 또는 채팅 이렇게 하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랜선 문화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도 우리는 필요한 거죠. 저는 전남문화재단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플랫폼 그런 방법론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는 모색이 되고 또는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함께 해봅니다. 자, 과도기로서의 온택트 이미 초중고 대학에서 오프라인 강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 저는 사이버대학에서 20년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이버 강의와 일반 강의들에 대한 부분들이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학생들에게 면대면에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수법이라든가 또는 플랫폼의 방법,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영상을 학생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문화예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컨택트 시대에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무엇만 영상만 연결해서 보여준다?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최근 주요 29개국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양한 분야로 어떻게 온택트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택트는 수직적인 한국식 조직 문화 구조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형태의 예술, 문화예술을 접하는 부분들이 빠르게 확산이 되어 왔죠. 대한민국이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빨리 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적인 형태의 생각, 그것들을 뚫으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런 그다음에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에서 도제식의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정말 장인의 혼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형태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새로운 형태, 우리가 IT 강국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여기서 스톱할 것이 아니라, 야, 지금 환경도 어렵고 코로나가 되게 창궐한데 우리가 무슨 문화예술이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은 문화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과 디지털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은 결국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 성별, 장애 모든 것 상관없이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어떤 형태로 기회와 균등을 어떻게 보장받아야 된다. 이것은 문화예술 교육 헌장 같은 그런 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은 다수의 학습자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널리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자, 교육자나 예술가, 수요자는 어떻습니까? 학습자와 향유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을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예술 교육의 개념이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자들이 이제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의 공간을, 물리적인 공간, 내가 어느 지역에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아이들만, 아니면 여기서만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얼굴을 보고만, 이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 수업의 공간도 어떻게 된다? 접목을 해야 한다. 교수자의 기존의 도제식 교육이 떠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비평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세월의 흐름이나 역사적인 흐름이나 그 다음에 컨텐츠의 여러 가지 시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고 예술인 거죠. 그럼 그 문화와 예술에 대한 비평과 비판이 없으면 발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비평에 대한 것들을 수긍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된다? 함께 시연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패러다임,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결과물들이 이미 좋은 형태의 문화예술 또는 문화예술 산업으로, 문화예술 교육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왜 온라인 교육을 배워야 해?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쳤던 문화예술을 창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교육자들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쌍방향 형태의 교육이나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도 이제는 결국 무엇이다? 예술가 임과 동시에 교육자입니다.
예술가 플러스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함께하는 교수 방법과 고민에 대한 연구가 우리는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역량,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면대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또 대학까지도 심지어는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의 툴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뭐 줌이라든가 카카오워크라든가 구글 행아웃,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런 형태의 콘텐츠를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술낙낙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예술 교육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예술낙낙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술의 즐거움을 뭐라 노크해라. 그러면 이 안에 다양한 형태의 예술에 관련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을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0년 전국 생활문화축제 순천에서 중심이 돼서 지역이 만들고 모여서 나누고 모두가 누리고라는 이런 컨텐츠로 생활문화에 대한 랜선 포럼도 이루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무엇이냐면 문화예술의 양성,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교육자로부터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있어서, 나는 컨텐츠에, 나는 IT에, 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방식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 문화예술을 받는 사람 또는 그것들을 향유해서 그것들을 누리게끔 해주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이 디지털 원어민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 전반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바꿔 나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이제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면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이루어지는 온택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어떻게 된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벗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역량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고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 ICT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환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무엇입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온택트 상태의 학습자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결국은 기존의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강의실에서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형태의 교육의 전파 그리고 교육의 서비스와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공간의 교실은 어떤 형태로 온라인 공간을 가야 되고 언택트 상태의 학습자는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것들을 바로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온택트 상태의 학습자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디지털 리터러시는 결국 무엇입니까? 리터러시는 문헌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글을 잘 읽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디지털로 만들어진 내용들을 나에게 보냈을 때 그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그것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전 단계가 될 수 있는 능력. 어떤 영상을 보내줬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는지 몰라. 이것이 아니라 이러이런 다양한 형태의 영상들이 왔을 때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가장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코덱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몰라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도 그런 행위들을 해볼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지식과 기술과 능력 이것이
우리 문화예술 교육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초기에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한계, 디지털 기기를 잘 쓰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그 디지털 기계로 만든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나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은 이제 미디어를 선택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것들을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다?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어떻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역량에 해당이 되고요. 결국은 어떤 컨텐츠가, 어떤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이건 왜 안 되지? 나는 못하지? 나는 왜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술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된다라고 합니다. IT 기술로 거의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만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가 걸고 있는 것들을 되게끔 만드는 역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끔 만드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쟁력과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 온택트를 지향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높이는 방안,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이 함께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습득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전남문화재단도 이 노력을 위해서 또는 이 부분이 아주 보편화될 수 있게끔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온라인 수업 도구, 그리고 남도 문화예술의 특성과 문화예술 교육자의 고민, 그리고 마지막에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고민,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온라인 수업 도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온라인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화상 도구라든가 또는 수업 시 꼭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워낙 이 온라인 미디어나 또는 매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뭐 특강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남재단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온라인 화상 수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상대방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이냐면 이 언컨택트를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실시간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많은 젊은 세대들은 결국 이미 줌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세대들을 줌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무료요금제로 100명이 동시에 참석이 가능하고 40분 정도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무엇이냐면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는 전남문화재단도 만약에 줌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플랫폼을 갖춰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줌이라는 플랫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줌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다? 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려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비대면의 효과들을 대면의 효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면 줌은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고요. 링크를 통해서 어떻게 주고받는 그런 방식에 해당이 되고 모든 디바이스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제3자가 입장이 가능하던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있긴 하나 실제 아주 미묘한 개인의 그런 프라이버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문화예술 교육을 할 때는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MS 팀즈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MS365를 이용을 해서
여러 형태의 문서들을 한꺼번에 만드는 그런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모든 오피스에서 다 활용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에서 필요하다 한다면 파워포인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MS 팀즈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행위가 아니라 어떤 기획 문서를 만들 때는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기획 문서를 할 때 어떤 10명의 우리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10명의 학생들이 기획 문서를 바꿨어요. 뭐 온라인 채팅 통해서 야 이거를 이 컬러를 이걸로 바꾸면 어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호스트가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꿔놓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보는 그 파워포인트가 동시에 그 내용이 바뀌어져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업무나 회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꼭 이론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들, 꼭 전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텍스트로 보내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해주는 그런 형태가죠. 자, 그래서 구글의 다양한 형태의 도구가 있는 거죠. 문서 도구, 캘린더, 구글 설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설문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종이에 받아서 이렇게 설문했죠. 이제는 구글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설문지를 던져주면 돼요. 자,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무엇이 나옵니까? 피드백과 그 다음에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전남문화재단에서도 이 구글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의 활용 가능한 형태의 수업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구글로 어떻게 문서를 만들고 캘린더를 만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교수자와 학습자들에게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교육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단기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무료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리얼 러닝,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실감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분이 그래서 올 2020년 하반기에 책을 쓰신 것 중에 제가 2개의 체크리스트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설계 노하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그 구분을 보게 되면 교수 설계 원리 적용, 그리고 콘텐츠의 밀도, 참여도의 빈도, 그리고 플랫폼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면 과연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제가 토요kum학교 이런 거 가서 보면은 다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들, 아이들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다음에 이것들은 시간이 적절하게 쪼개져 있는가? 그리고 정말 설명만 하지 않고 실습을 하는가? 그 다음에 사용자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학습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그리고 단순하게 교수가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은 그것들을 받는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것들을 제대로 읽고 찾고 쓰기가 가능한 건지. 자,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문화재단에서 했던 어떤 사례를 보니까 남도를 여행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느꼈던 것들, 유적지에 가서 내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글로 쓰고 사진으로 찍고 그렇게 하나의 책자로 만들기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상을 다 찍어서 우리 만들어서 잘된 그런 사례들을 전남문화재단에 보고해야 되죠. 결국 무엇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소그룹별 토의가 가능한가? 우리가 아이들이 영화나 영상을 만드는 그런 주제도 있었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영화를 촬영하는 팀, 기획하는 팀,
그다음에 편집하는 팀 모두 팀들이 달라야 되죠. 그러면 그들에게 별도의 그룹들을 만들어서 행위를 하게끔 하고 보고서를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문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뭐가 필요하다?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크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플랫폼에 대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A라는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A라는 그림을 그리라고 할 때 우리가 1시간 주고 여러분 1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이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그것들에 대한 고민,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충분한 시간들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은 더더욱이 뭐 해야 돼요?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온라인에서 만약에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12가지의 이런 체크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해요? 군데군데 들어가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렇게 내가 교육하겠다는 설계 요소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이 될까요? 일방적인 형태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전달할 거야. 그리고 결과물만 나한테 만들어내 하고 끝. 이런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또 여기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예술가인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교육자입니다. 그러면 예술가임과 동시에 교육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믹싱해야 되는 역할, 그것이 결국 저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프로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프로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결국 온컨택트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충분히 학생들하고 소통할 때 오디오나 비디오, 오디오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러이런 기술들은 이런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영상을 보내거나 너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은 너희들은 이야기하지 말고 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주면 너는 그때부터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또는 채팅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 현장의 콘텐츠를 시각화한다는 거죠. 내가 텍스트로 보내줄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형태의 파워포인트나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상대방에 던져주게 되면 아이들의 또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인지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내가 이런 교육을 할 거야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교육을 할 건데 이것은 이미지로 이미 만들어졌어. 이런 이미지를 너희한테 줄 거야. 그래서 시각화하는 모습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교수자의 사각지대를 커버를 해야 되죠. 자, 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질문이나 의견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리를 잘 하지 못했죠. 왜? 현업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연도가 끝나게 되면 보고서를 해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못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정리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원이 다실 때는 그 안에 누군가는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지 못해. 내가 얼굴을 보았을 때는 면대면을 보았을 때는 야 이거 왜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이 되지 않죠. 자,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 교육을 할 때 그룹으로 나눠서 방이 틀린 경우가 있을 텐데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예술 교육은 실제 우리가 이러닝을 들 때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정자세에서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워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기대서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턱을 개고 듣는 분도 있을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문화예술 교육을 듣고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문화예술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받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무엇, 몸, 움직임, 행위, 행동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규칙, 이런 교육을 받을 때는 이런 규칙을 지켜줘야 되고 이런 사소한의 예의들, 아주 기본적인 예의들은 지켜줘야 돼. 왜냐하면 영상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왜곡된 것들이 노출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할 때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들어와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주제가 전남 지역의 또는 지역의 특성화에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사실 이게 25분짜리 2개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앞에서 총 4분이 25분짜리를 뭐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끝나는 것들 아니죠. 이것들을 기반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형태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2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도 문화예술의 특성과 문화예술 교육자의 고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논문을 제가 찾았습니다. 남도 문화예술의 미적 특성과 문화적 가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우리는 지역의 생태계가 제공하는 문화예술의 교육에 미디어 요소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화예술 어디 생각나요? 다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굉장히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생각나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무안, 해남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곳곳이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디어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이면 첫 번째 보시면 남도 문화예술은 현실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온컨택트로 뭔가를 만들 때 변형하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어떻다?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일상생활 그리고 인간적인 삶과 상호의 주관성에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폭과 깊이가 있다. 문화예술의 폭 그리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그것들을 제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 자리에서 예전에는 현장에서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옥희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도 문화예술의 유산은 동양적인 사상과 한국적인 지혜, 그다음에 남도의 미적 감각, 자연 친화성, 보편성, 기층성, 실용성, 풍류성, 응용력 이런 모든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로 남도 문화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문화예술의 정의를 통해서 이 풍부한 요소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왜 해야지만 하는 이면을 그려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엮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글쓰기 결국 이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결국 무엇일까요? 좋은 컨텐츠,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컨텐츠는 이렇게 보여지는 영상만이 컨텐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영상을 찍어서 오디오를 찍어서 보내주는 것이 컨텐츠가 아니라 여러분이 글로 쓰는 행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글씨를 써서 붓글씨를 썼습니다. 붓글씨를 써서 누군가에게 보내줬습니다. 자, 이거 자체도 컨텐츠라는 거죠. 컨텐츠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생활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사실, 현실 이것이 컨텐츠입니다. 그 컨텐츠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잘 엮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 이성태 교수님 말대로 우리는 남도는 굉장히 많은 장비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요소들이 많아. 그런데 뭐가 없냐면 시설과 장비 공간이 없어. 그런 거 우리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청을 드리죠. 전남문화재단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나 다양한 형태의 문화, 예술 요소들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예술적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현장성과 유일성, 이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전에 기획서를 낼 때는 이런 것만 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걸 해야 돼. 그것들이 조목조목 어떤 것들은 이야기로, 어떤 것들은 컨텐츠로, 어떤 것들은 영상으로, 어떤 것들은 오디오로, 어떤 것들은 시각화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 요소가, 미디어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랜선 공연이나 랜선 전시나 홈 루덴스나 이런 형태의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위기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은 훨씬 더 절실하다고 이야기를 모두에서 했습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무엇을 한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원래 본 모습,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향유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미디어 온라인 교육을 위한 콘텐츠 요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남문화재단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자인 우리는, 저는 여러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낼 준비를 이제부터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놔뒀던, 내가 멀리했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도 배울 것이고, 각각의 디지털 요소나 컨텐츠에 대한 요소가 무엇인지 고민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하거나 기록을 하거나 보존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할 것이니, 이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교육들을 우린 전남문화재단에서는 이제부터는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고민을 하셔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존 듀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모두에서 우리는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 준비된 게 없어. 하지만 온컨택트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비관적이야. 자꾸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이런 존 듀이의 예술에 대한 이해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의 고도에 따른 세기말적 지구 앞에서 구원이 돼줄 것은 결국 무엇이다? 문화예술이다. 자, 그리고 기존의 예술의 개념이 아니라 일상과 자연 영역에서 예술의 개념을 확장시켜야 한다. 자, 예술의 장르 간의 위계를 철거하고 도지식, 반드시 이런 거 해야 돼. 이것들 어느 부분에서는 드러내버리고 어떻게 된다? 상호 상생적인 수평 관계에서 재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술의 도구적 가치가 인문학적 이상과 교육에서 존중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 교육은 훨씬 더 발전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간 삶의 경험을 통반한 예술은 인간이 없어지기 전까지, 인간이 시작될 때부터 인간이 사라질 때까지 문화예술은 함께 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존 듀이의 예술에 대한 이해, 우리가 한계가 오고 지금 되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기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고민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인 정신과 예술혼에 대한 염려와 그 다음에 예술가와 교육자로서의 고민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온컨택트의 교육에 대한 변화 있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술에 대한 협업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함께 해서, 아니면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아니면 교육 수요자들이 그 문제들을 함께 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에 해당됩니다. 나와 똑같이 만드는 것, 나하고 쌍둥이 같은 그런 형태의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받침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온컨택트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만든 어떤 창작물이나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공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원할 때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들도 어떻게 돼요? 공유가 되죠. 음악이라든가 뭐 예술 여러 가지 공연들도 공유가 되면서 내가 저것들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새롭게 각색을 해보고 편곡이나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끝나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메모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위, 우리 문화예술 교육자들이 하는 장인 정신과 그 예술의 혼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그것들을 축적하고 기술하고 실현하고 재현하고 비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뭉쳐지게 되면 이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아카이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 아카이빙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더 훨씬 더 편하게 이 온컨택트 시대에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인정 씨가 예술 혼에 대한 염려 한 서너 가지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느끼고 교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대체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고 자, 충분히 이제 우리의 젊은 세대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는 그런 세대들은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지만 그 대체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부는 온라인,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믹싱하는 그런 블렌디드 러닝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코로나19가 지금은 상황이 괜찮다고 하면 빠르게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이 집체교육에 못 오는 학생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확진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영상을 찍어서 또 제공을 하고 이렇게 어떤 수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자료들을 확보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대안들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자, 기존의 예술 교육이 가진 핵심적인 특징은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온라인 수업에 효과적으로 이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축적해 놓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방법론은 저희 같은 기술자들이 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을 지식 차원에서 지식을 전달자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자, 우리는 이제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 걔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이것만 전달하면 걔네가 알아서 할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충분히 체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학습자의 성향과 수준에 맞춰서 가장 힘든 것이 그거죠. 여러분 문화예술 교육 대상자를 모았는데 기획서에는 5학년, 6학년만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갔더니 5학년, 6학년이 몇 명 없고 저학년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 수준이 다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사전에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온라인 컨텐츠로 수업을 듣게 하고 오게 되면 훨씬 더 빠른 방법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방법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쌍방향 의사소통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컨택트 시대에 온라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쌍방향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술교육이 갖고 있는 진정한 배움 그리고 가르침이 계속해서 어떻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배웠을 때 그 선생님의 눈동자, 그 선생님의 눈, 그 선생님의 목소리, 그 선생님의 몸짓 행동들을 보고 배웠던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책 속과 그 다음에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술주도의 산업혁명 시대에
소외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갈 길,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문화예술 교육, 우리는 이것에 매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5분짜리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문서를 만들고 또 자료를 찾아보냐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나름대로의 위로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들었던 25분짜리 두 개의 짧은 강의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미묘한 만큼 이슈로 전달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시 이런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전남문화재단을 통하거나 아니면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지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한 분 한 번씩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강의를 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저는 또 오늘 전남문화예술이 어떻게 발전을 하면 좋을지 또는 문화예술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문화예술 교육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원래의 인간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